개발행위 허가 조건 해서 162쪽 보시면은 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되면 허가권자께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를 적용해서 맞으면 허가, 부적하면 불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5가지가 무엇인가? 162페이지 바로 첫째 1번 체크합니다. 용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규모를 따져봅니다. 그 규모가 오른쪽과 같다 하겠는데요. 동그라미를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 찾았나요? 그 면적은 좀 숙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주상자생 네모 쳐봐요. 주상자생 지역에서 여러분이 토지 형질 변경하려고 한다. 개발행위를 하고 한다. 그때는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1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허가가 쉽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하고 관리적하고 농림적은 약자로 공관농 이렇게 세모 쳐봐요. 공관농 세모 공관농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전 녹지할 때 보동함 쓰고 자연계 보전할 때 자동함 써서 보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자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그래야 허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보시면요.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그럴 때의 면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총면적은 바로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것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거져 있는 땅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행위 하고 싶어. 그때는 아까 주거적은 몇 종부터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1만 종부터 미만. 그래 이렇게 주거적에서 9천 정도 하면은 1만 종부터 미만이니까 9천 종부터로 좀 형질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허가 받아갈 수 있어요. 1만 미만이니까. 또 여러분이 자 만약 농림지역에서 한다. 농림지역에 할 때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3만까지 가능하죠. 그래 이렇게 2만 9천 좀 형질 변경해서 개발행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만 미만이니까 쉽게 허가를 받아갈 수 있죠. 또 관리역도 마찬가지고 관리역도 그래 각각의 그 용도적 내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각각 존재한다면 각각의 지역별로 면적 적용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토지가 양다를 쳤단 말이에요. 여기는 주거적이고 여기는 관리적이에요. 아까 또 주거적은 아까 몇만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죠. 관리적은 몇만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 네. 그래 여기 주거져 있는 땅에서 개발행위 한다. 뭐 근데 그 면적이 9천 제곱미터다. 그러면 쉽게 허가 받아갈 수 있어. 1만 미만이니까. 관리된 땅 3만 미만이면 쉽게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만 9천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쉽게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는 땅이 이렇게 양다리를 쳤단 말이에요. 양다리. 이렇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각각의 용도적에 관한 각각의 토지 부분은 이쪽 토지 부분은 이쪽에 주거지에 있으니까 주거지에 관한 면적을 적용하면 되고 이 땅은 관리적에 속해 있는 토지니까 관리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각각 적용하면 된다. 이해돼요? 각각이. 그러면 이쪽 땅은 얼마까지는 가능할까 개발이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이쪽 땅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렇죠? 근데 바로 총 면적도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 면적이. 그래
각각의 토지권에 대해서는 각각의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적의 면적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각각의 토지는 각각의 지역에 관한 면적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총 면적을 또 가지고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 면적은 이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두 개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면적을 초과해서 안 된다.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그래서 전체 면적은 얼마를 초과해서는 허가 못 받을 수가 있냐? 3만 이상이면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합해서 3만 미만이 된다. 합해서 3만 미만이 된다. 총 면적은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면적을 바로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거지에 있는 땅이 여기 봐봐요. 주거지에 있는 땅 보니까 면적 2만 들어와 버렸고 여기 관리계에 속해 있는 땅 면적 보니까 9천이라고 합시다. 토지 면적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9천 정도다. 그러면 합해서 얼마인가요? 2만 9천이죠. 이럴 때는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렵겠죠? 왜? 아까 이 땅 각각의 토지는 각각의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일단 적용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때 여기 땅은 무슨 지역에 속해 있어요? 주거지역에 속해 있죠.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땅은 얼마 미만이어야 돼? 1만. 2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면적을 초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위반이죠. 일단 허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각각의 토지는 각각의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관한 규모의 규정을 적용해요. 각각의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규모의 규정을 적용해요. 1차적으로. 1차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총 면적도 따져보는 거예요. 총 면적은 두 개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거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네. 밑에 보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가로 2번, 3번, 4번, 5번 읽어두시면 돼요. 가로 2번, 3번, 4번, 5번. 2번, 이 개발행 허가 신청권이 도시군관리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 지역에 확정되어 있는 성장관리방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까. 그래야 허가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행에 하려는 건이 도시군계획사업인 공적이고 계획적 사업 시행에 지장을 없애야 된다. 지장이 없어야 된다. 지장을 줄 것 같으면 허가 안 내죠. 그래서 가로 3번 보면 허가권자, 그 6명이 허가권자거든요. 써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밑줄 닦으시고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버려. 개발행 허가권자는 그래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무슨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의견 들어봐야 되는가? 도시군계획사.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의견 드려야 한다. 끝에다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게 잘 나오니까 의견을 드려야 됩니까? 동의받아야 됩니까? 의견. 누구 의견이냐? 주민이 아니라 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의견 드려야 한다. 받으시고 가로 4번 이 주변 지역의 토지용식태 토지용계획 등등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건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허가 못 받습니다. 가로 5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까지 기반 설치. 기반 설치라는 것은 도로, 상하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도로, 상하수 같은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적정해야 된다.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의 도로 연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허가되지는 안 됩니다. 5가지를 개발행 허가 기준 그래요. 5가지를 꼭 알았어요. 1번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를 따져보고 2번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방 내용을 따져서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주변 환경과 경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리고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적정해야 된다. 5가지를 자주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130, 165쪽 성장관리방이 나와 있죠. 이 성장관리방안은 바로 특특시장수사 수반인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수반하냐면은 박스 안에 그 지역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물류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 토지용
지역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시가와 예상된 지역 그리고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개발 수요가 많아 물질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향후 시가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관할 특강 특특시장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줄 겁니다. 유보용도지역하고 유보용도지역 그리고 보존용도 지역에 대해서 바로 성장 갈방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성장 갈방을 수립할 수 있다. 유보용도라고 하는 것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를 말합니다. 유보용도지역은 어디를 말하는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그리고 보존용도 지역에 따도 수립할 수 있다. 보존용도하고 유보용도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1쪽 봐봐요. 1쪽 보시면 164페이지 164페이지 보면은 개발행 허가 시 적용하려고 두고 있는 용도별 기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처음 국토는 크게 세 가지의 쓰임새로 구분해 놓고 있어. 세 가지. 용도를 쓸 용자거든. 용자가 쓸 용. 시가화 용도 하나. 유보용도 둘. 보존도 세. 이렇게. 전 국토는 크게 쓰임새를 몇 개로 분려놨다고요? 세 가지로. 시가화 용도, 유보용도, 보존도. 그래. 그러면 시가화 용도는 어디냐? 시가화 용도는요.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끝에 줄 거 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유보용도는 어디냐? 세 가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보존도는 어디냐?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보존관리, 농림적, 채널보존지역, 보존녹지적, 생산녹지적. 여기를 보존용도라고 그래. 그래 쉽게 말하면 시가화 용도는요. 그 지역 땅 힘차게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땅입니다.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에요. 그리고 유보용도는 일단 개발을 약간 제한적으로 제한하겠다. 그래서 일단 개발을 힘차게 이루어지면서 유보시키겠다. 그래 유보용도적은 세 가지가 있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자연녹지적. 보존용도의 지역은 법적으로 세게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 보존관리, 농림적, 자연보존지역, 보존녹지, 생산녹지이다. 이때 다시 왼쪽 봐봐요. 우리가 이 주거적 있는 땅 가지고 상업적, 공업적 있는 땅 가지고 즉 시가와 용도에 속하는 땅에서 개발행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는 바로 개발행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요. 토지용, 건축용도, 건폐용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제한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돼 그냥. 이것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허용되는 건축물이 아닌가 이거 판단하고 허용되고 있으면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봐봐요. 이 유보용도적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자연녹지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는 바로 일단 도시계획 심의에다 붙일 수가 있어.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버릴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 강화, 완화. 뭐부터 할 수 있냐? 개발행 허가 기준 아까 5가지 있었는데 5가지를 강화도 하고 완화할 수 있어. 심의를 거쳐가지고. 근데 보존용도지역에서 들어갔다. 오른쪽 봐봐요. 보존용도 들어가면 얘는 완화는 안 돼. 강화해버려요. 강화만 하게 돼 있어. 아까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만 하지 완화 안 되지. 그래 이것도 도시원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발행 허가 기준이 아까 5개 있었는데 그걸 뭐 할 수 있느냐? 강화 적용을 해서 처리해도 할 말 없어요. 자, 이때 이 전 국토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쓰임새를 정해놓고 있는데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존도 이 세 가지 지역 중 바로 어느 지역에서 성장 관리반을 수립해 나갈 수 있냐? 바로 유보용도 지역하고 보존용도, 시가화용도에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유보용도하고 보존용도 지역에서 이 성장 관리만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용도 지역에서요. 바로 개발 수요가 갑자기 많아가지고 물질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성장 갈반을 수립해 나가는데 수립할 때 가로 2번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이 성장 갈반도 하나의 구속력이 있어요. 한번 딱 수립 고시하면 구속력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성장 갈반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되 몇 가지를 꼭 포함해야 되냐? 두 가지. 1번, 2번. 1번 보면 그 성장 갈반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에 필요한 도로는 공원은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기반서 배치금을 꼭 정해서 주고요. 2번 이 성장 갈반을 수립하게 되는 그 지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정해줍니다. 여기에 따른 이것만 건축해라. 건축물 용도하고 건폐 용도를 꼭 정해주게 되어 있어. 이 두 가지를 필수로 하고요. 나머지는 임의직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성장 관리방안, 성장 관리방안을 해서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면은 이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 절차가 나오거든요. 수립권자는 관할 특광특특 시장수인데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 든다. 이 정도 하나 봐두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167페이지 개발행 허가 절차 나와 있죠.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허가 신청서를 내는데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5가지 계획서도 만들어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 보시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할 때 기자 동하면 기.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땅 준비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지금 허가 신청을 낸다. 근데 이 도로는 여기까지 연결 안 됐고요. 여기 개발행위 장소까지 이렇게 도를 뚫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도를 이렇게 뚫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하는 땅까지. 뭐 상수도 끌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기반시.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 이 기반시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개발행위 허가 떨어져 가지고 공사하게 될 때 포크로 막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위험스러운 사고가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해 방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막 텀프터 왔다 갔다 하면서 낙석 떨어뜨리고 먼지 이렇게 날치는데 환경오염 일으키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만 들어요. 그리고 주변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관 계획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 드러난 것들 나무 잘 심어가지고 조경 예쁘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조로 이걸 동그라미 쳐요. 기희 환경조라고. 기자 동그라미 거기 책 있으니까 기자 위자 환자 경자 조자 거기 있죠. 기희 환경조 잤나요? 뭐라고? 기희 환경조 계획서 처음부터 개발에 하고 내야 된다. 다만 어디에서는 기반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해서 낼 필요 없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여기가 개발 밀도 관리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서에 다 이미 설치되어 있어. 기반서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할 때는 기반서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해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다만 건축법으로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하는 자는 무슨 법에 따라 신청서 낸다? 건축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건이 건축법에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무슨 법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 신청서 내면 되냐?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셔요. 넘어가시고 나머지 통과 이런 거 볼 필요 보면 좀 그래. 넘어가셔서 170페이지 가로 2번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냈다 합시다. 그러면 며칠만 기다리면 답이 나오느냐? 15일. 며칠이요? 15일. 수치 알아주세요. 그래
거기 보면 특강 특특 시장소 그 줄 거 가지고 얘네들 나올 때마다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 공부하죠. 개발행 허가권자.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으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하고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직접시 그 허가 신청인한테 허가 내용의 그 서면을 허가증을 줍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됐던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해서 통보해 줍니다. 다만 가로 안에 보면 그 건이 아까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공부했잖아요. 주상자생 1만 점들만, 공관농 3만 점들만, 보자 5천 점들만 아까 있죠. 이 면적 초과해서 개발행위 하게 될 때는요. 절차가 복잡해져. 허가권자가 아까 특강 특특시장소 했는데 혼자서 결정 못하고 도시기관의 심의도 거치고 복잡해져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상으로 하겠다 해서 들어가면 심의도 거쳐야 돼요. 또 때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여기 봐봐.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농지예요. 농지.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농지예요. 농지에 딱 개발행 하려고 허가 받아가 버린다? 허가 받은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 전용이 수만 내겠죠. 농지 전용을 하게 될 때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나요? 그런 때는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에 미리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도 받고 싶습니다라고 서류를 딱 준비해서 내야 돼.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았던 이 특광 특특 시장수께서는 개발행 허가권을 처리해 주기 앞서서 미리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권을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장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협의 요청에 들어가면 바로 농림축산식품장이 바로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관이 바로 있는데 이 협의관이 있게 될 때는 그걸 포함해서 15일 내에 허가를 결정한다. 그거 빼고 15일 내에 결정해라. 그거 빼고 이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이 들어왔다. 협의를 해야 할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심의기간 협의기간은 이 15일에 편입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가로 안에 봐봐요. 제외된다고 나왔죠. 자, 그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 심의기간, 협의기간은 이 15일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렇게. 자, 그래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보십시오. 3번에 1번.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 허가권자가 아까 관계행정경화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 요청을 합니다. 아까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왜냐면 협의 요청을 받았던 그 기관장께서는 며칠 내에 회신해서 주냐면은 답변 주냐면은 20일 내. 며칠이요? 20일. 이렇게 한 장 가서 보고 올까요? 한 장 이렇게 가서 보면 그게 나와요. 172페 봐봐요. 172페 보면은 관련 인허가 등 의제해가지고 나왔죠. 개발행 허가 효과에서. 그래, 거 보면 가로 1번 개발행 허가 할 때의 허가권자는 바로 그 개발행에 대한 다음에 허가, 인가, 뭐 승인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 약적 인허가 등이라는데 그런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바로 개발행 허가를 내줬다면 그런 것들 다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4번 봐봐. 농지법에 따른 농지준 허가를 농정 또 신고 등 이런 것들을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서 줬다면 이런 걸 별도로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받은 거 간주해버려. 오른쪽 넘어와 봐요. 가로 2번 의제사항 처리 절차 해가지고 그 개발행위를 할 때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싹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면 가로 2번 허가권자께서 특강 특특시장소는 허가권자죠. 그 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그 내용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았던 기관장은 며칠에 답변을 준다 나옵니까? 20일. 이렇게. 그래 20일 만에 최소한도 20일 내에 바로 협의 의견서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노 이렇게. 만약 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자면 협의하는 걸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기간은 아까 15일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이해돼요? 이런 기간은 뺀다. 이런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협의 기간은 제한다.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봐요. 170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허가 나올 거예요. 가로 1번. 여러분이 개발의 허가 신청했어요. 아까 이런 서류 냈잖아요. 개발의 허가 신청서에다가 기획 환경조 계획서 냈습니다. 그래 이 계획서를 처음 봐요. 개발의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이 개발행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물어봐요. 야, 너 이 계획서 냈는데 이 계획서대로 이 조치를 취할 거니? 예, 그러면 허가. 노 하면 나도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 그래 법적으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냐 없냐? 있다가 중에. 자, 가로 1번 보죠. 그래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에 따른 기 동그라미 위 한 경 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동그라미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있다가 중에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있으며 조건을 붙이려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딱 받으십시오. 2번 이행 보증 나 있죠. 이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수용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겠습니다. 기회 환경적 조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치를 취하려면 무슨 문제가 수반되냐?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친구가 순수 민간인으로서 믿음지 않다. 허가권자 보았을 때 정말 믿음이 안 간다. 그럴 때는 너 돈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가 돈 걸고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그 돈 갖고 할 테니까 이걸 이행 보증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기이 환경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떠할 때는 이행 보증을 예치하는 거 아닌가? 밑에 박스 안에 국가 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고 공공기관 줄 것이에요. 공공기관 하면 대표로 한국토지주통사 얘네들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통사. 그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다가 체크하시고 얘네들이 약속으로 국지공이라고 그래요. 옆에다 국지공 이렇게 써놔. 국지공. 뭐라고 한다고요? 국지공. 얘네들은 공법에서 보증제도를 절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 국지공이 아닌 우리 순수 민간인에게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박스 안에.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5개가 나옵니다. 1번 바로 건축물 건축 공업 축조 그 다음에 토지 형평형 토속 채취라고 하는 개발에 일어나요. 그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 이런 것들 기반사인데 이런 것들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할 때 기에다 동함치고 두 번째 토지굴착으로 그따 줄 거예요. 토지굴착 그따 줄 거예요. 아까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따 줄 것이고 2번은 토지굴착에다 줄 것이고 굴에다 동함치고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번 토사 발파에다 줄 것이고 발에다 동함이 토사 발파로 낙성 먼지 등에 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번 토석을 응만한 차량통에다 줄 것이고 차에다 동함이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 환경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번 토지 환경 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따 줄 것이고 B에다 동함이 그래 키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둘째 토지굴착 세 번째 토석 발파 네 번째 차량통행 다섯 번째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 사유가 무슨 사유냐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5개를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있는데 이 예치 사유를
간략하게 이제 금방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써놔. H4 옆에다가 약자로 굴비 발차기. 그래 이걸 딱 기억하면 문제 나왔을 때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굴비 발차기 이렇게. 그래 굴이 뭐예요? 토지굴차. 비는 비타민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은 바로 토석어 발파. 그 다음에 차는 차량 통해. 기는 기반 서치가 필요한 경우. 그 용어를 깨뜨리고 계셔야 돼. 이 말이 안 들으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써졌던 지문이라도 절대 이행보증을 예치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개발하려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한다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컨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굴착으로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행보증을 예측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주인공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예측할 수 없죠. 아까 국지공연이 절대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순수 우리 민간일 때만 예측할 수 있지 국지공일 때는 절대 예측할 수 없음을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가로 3번 이행보증을 예측할 때 한도가 나와요. 총 공사비의 몇 %까지만 예측할 수 있냐? 20% 수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정도 딱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면 6번이 나올 겁니다. 6번이 아니라 그 171페이지 7밑에 5번 봅시다. 5번 보면 원상회보 명령 이거 하나 읽어두셔야겠다. 거기 6명이 허가권자인데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냐고 개발행을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을 한 자에게는 이럴 때는 위법자가 되는 거죠. 위반자가 되는 거죠.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명동그라미. 명이지 권고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어요?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 특광 특특시정수의 허가권자가 대신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네들 가서 대신 밀어버리는 거죠.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자 중에 이 경우 행정대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나는데 그 비용으로 예치한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없다 그럼 되겠어요? 아까 예치했던 예치금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개발행 효과 해가지고요. 아까 개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들 1번부터 뭐 19번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까지 덩달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돼. 그럴 때 개발행 허가 신청 허가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도 다 받은 거 간주하는데 그 대표로 사원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7번 하나 받으시고 7번 그 다음에 저기 10번 산지 관리법이라는 산지용 허가도 받은다. 여러분이 개발의 허가 신청해서 바로 허가권자가 박스 안에 있는 건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가지고 만약 개발의 허가를 내줬다. 개발의 허가 내주면 이런 것들 별도로 받으러 다닐 필요 없다. 다 받은 걸로 감사한다. 이걸 개발의 허가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이라고 그래. 일괄 의제처리 해줍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해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처리한다. 이걸 일괄 의제처리사항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자 이래서 국토개법상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본다 그래. 여러분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산지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해줘요. 그런데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거 본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해. 여기 없거든. 그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거 본다. 이거 없죠? 그래서 밑에 19번 밑에 박스 밑에다 써놔.
건축법상 건축허가 X.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써서 X. 건축법상 건축허가 써서 X.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의제 처리사항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것만 잘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가로 3번 봅시다. 제일 밑에 우리가 이 개발의 허가 밖에서 허가 신청 딱 냅니다. 그러면 가로 3번 이 허가권의 특강 특특시장소는 미리 인허가 의제 처리사항이 있다 싶으면 바로 그 관계 기관들 모이게 해서 회의를 해야 돼. 그걸 개발행위 복합 민원 일괄협의를 하거든. 일괄협의를 개최하게 될 때 우리가 개발행위가 신청서 되면 며칠 내에 개최된가 10일 내에 개최된다. 이거 수치 하나 받으시오. 그대로 그냥 나오거든. 며칠 된다 10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검사 나올 거래요. 중공검사 대상. 먼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들어갔고 끝났다. 마쳤다 그러면 다시 허가권자한테 가서 중검사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검사 대상 몇 개라고? 4개라고. 찾나요? 건축물 건축, 공간 설치, 토지형 변경, 토설치. 근데 가로 하나 봐봐요. 만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건축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 승인을 건축법에 따라 받아냈다면 그러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국토개법상 중검사 또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오 그것도 써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써요. 이 법에 따른 중검사 받을 필요 없다. 이 법에 따른 중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이 법에 따른 중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다 써놓으신 분들 나눠놓고요. 아까 두 가지 별표 써가지고 토지분할과 써봐. 토지분할과 써놓으신 분들 나눠놓고요.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은 준검사 대상 아닌가?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 정도는 봐두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17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와있죠. 이 파트에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 파트는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이 키포인트 1번. 1번부터 오른쪽에 제한 절차 5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번이 특히 키포인트니까 1번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토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를 또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소는 자기 관할 장소에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통 3년 동안 보존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보존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허가 못 받습니다라고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 일정한 경우는 그 지역 보존조치를 취하고요. 일정한 지역은 그 지역을 법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다 계획적으로 그 장소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당분간 우리 민간인의 개발의 허가를 못 받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이걸 규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일정한 장소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는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좀 조성해 나가야 되겠는데 계획적으로 조성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뭐 초등학교도 만들고 상하수도 만들고 이런 기반시설 체계로 구축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사적인 개발의 허가를 제한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때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허가 못 받게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나는 그 지역을 보존해 나가겠다. 그럴 때 개발의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최장 3년간만 허가 못 받게 막을 수 있고요. 보존 조치를 취한 데는 3년이면 된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보다 계획적으로 설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기반설 도로 만들고 그럴 때 우리의 사적인 개발인가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허가 못 받아합니다. 라고 최장 5년 동안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박스가 중요한데요.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박스에다가 앞에다가 이랬어요.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제목 보면 나오잖아요. 개발행 허가의 제한, 그 말 보이죠?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이게 5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없어요. 이 5가지를 잘 읽어두셔야 돼요. 머리에다 복사해서 넣어놔야 돼요. 이 사유가 아니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5가지 사유를 정확하게 여러분은 자주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입력해야 합니다. 첫째 봅시다. 자, 첫째 보면 녹개지역이라는데 녹지지역이라든가 계획과적으로서 그 지역에 소중한 수목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또 조수료, 산짐승, 새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또 쓸만한 농지를 우량농지라고 해요. 우량농지. 아주 좋은 농지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과라든가 녹지역에 쓸만한 농지가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그래 조수료, 수목, 핵심은 그거예요. 수목, 조수료, 우량농지 그것 다 똥합니다. 보전 똥을. 그래 이런 것들은 보전 조치해야 되겠죠. 느낌이 그렇죠. 그래 녹지라든가 계획과적에 있는 수목, 조수료, 우량농지 보전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행정청에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그럴 때는 이 지역에서 당분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법적으로 개발의 허가 제한 딱 고시해버릴 수가 있어. 개발의 허가 제한할 때 이때는 몇 년 동안만 허가 못 받을 수 있냐? 거기다 써요. 1번 박스 안에 최장 3년. 최장 3년. 또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4가지 체크. 환경, 미관, 경관, 문화재. 거기 4가지 있잖아요. 문화재, 경관, 환경, 미관. 이 두자 석자지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화재. 문화재라는 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문화재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죠. 수십 년, 수백 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관. 이 경관도 마찬가지예요. 경관할 때 경자가 놀라울 경이거든. 놀라운 모습들, 경치들.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어. 수십 년, 수백 년. 그리고 미관. 아름다운 모습들. 환경. 이것들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잘 보존해 주셔야 되거든. 개발을 통해서 다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이런 것들을 손상,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때 그것들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도 허가 못 받아 막아놓을 수가 있어. 이때도 보존차 허가를 제한할 수 있기에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것도 써놔요. 최장 3년. 몇 년? 최장 3년. 그게 중요하다. 여기는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냐? 3년.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줄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따 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있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신도시 만드는 지역이에요. 신도시. 뭐 한다고요? 신도시. 그래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미래상을 현재상으로 집행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될 때 하루아침에 신도시가 만들어집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산 밀어서 들판 밀어서 도로, 상하수, 학교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신도시 만들 때 우리의 사적인 개발행위가 그 신도시 사발되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겠다 싶을 때는 당관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최장 5년까지 막아버릴 수 있어. 그것도 최장 5년 이렇게 써놔요. 몇 년이라고요? 최장 5년. 엄청 세게 막아버릴 수 있어. 5년 동안. 그래 1차적으로 3년 그리고 이래 하나 2년 연장해서 합산 5년이에요. 합산. 일단 3년 동안 잘 해보고 아차면 이래 하나요.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산해서 5년이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밑에 지구단위계구역. 이 지구단위계구역을 지정하면 그 장소는 지구단위를 3년에 만들어서 지구단위 맞게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기반시설 쫙 깔거든요. 배치기물 설정해서. 그때 여기 지구단위로 정한 장소 여러분 논밭을 가지고 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 안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막 개발해버리면 바로 지구단위 만들어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 때 지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지구단위 교과에서는 지구단위 만들어서 예쁘게 구체적 상세하게 조성해야 되니까 사적인 개발의 허가는 당분 못 받습니다 라고 막아볼 수 있어. 이것도 최장 몇 년 동안 막을 수 있냐? 최장 5년. 그것도 딱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제한해보고 아차면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로 지정된 지역. 마지막에 여기가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된 장소도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결습에서 이 행정청의 특광특특시장수가 공적 정해가지고 그 지역의 도로도 공원도 녹지도 초중고도 상하수도 폐기물시설 설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사적인 개발행위가 지장을 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래서 당분간 이 장소 기반시설 설치 사업해야 되니까 개인 개발은 못합니다 라고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어 법적으로. 그때도 최장 몇 년 동안 막을 수 있냐? 5년. 이렇게. 그래서 합 5년. 근데 어떻게 해서 5년이냐? 똑같대. 1회는 일단 3년 지나보고 1회는 2년 더 연장해서 합 5년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잘 받으시 바랍니다. 이 박스에서 꼭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박스를 통째로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첫째, 녹계지역, 수목, 저수역, 우량농자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을 위하여 주변에 그 네 가지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경관미관 환경 오염, 손상 또는 오염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에 따뜻함을 치고 네 번째, 지에 따뜻함을 치고 마지막에 5번 기에 따뜻함을 치고. 그래서 3, 4, 5는 도도직이라고 그래. 도도직이 이렇게 딱 암기해. 도도직이. 그러면 바로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도도직이. 도도직은 최장 5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도도직은 최장 5년이다. 어떻게 해서 5년이냐? 바로 1회 일단 3년 제한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5년이다. 그러나 1번과 2번은 제한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1번과 2번 지역에서는 제한기한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제한 절차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발행 허가 못 받게 제한할 때는 제한권자가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었는데요. 이네들 여러분 땅에 따라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갑니다. 뭐 3년, 5년 못 받아갑니다. 그러면 허가 못 받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제한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네들도 인간제라 권한남용 소지했기에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자 야 너네들 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반드시 너네들의 권한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셔요.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선 시도 시군에 있는 바로 지방도시내 심의는 필수로 거쳐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 심의는 필수적이다. 꼭 이해하시고. 가로 2번 이 국토교통부장하고 국토교통부장은 전 국토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때 국토교통부장이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바로 그자가 전국을 훤히 꿰뚫고 계실까요? 아니면 시장수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현지 상황은. 시장수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국장 너 개발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치긴 거치는데 걸치기에는 네가 제한하려고 하는 지역이 저 거제도다. 그러면 거제도에 시장이 있잖아요. 거제 시장한테 의견 들어보고 진도에 딸 때는 진도 군수가 더 현지 잘 알고 있으니까 군수한테 의견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누가 할 때요?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장이 개발을 할 제한다. 또 이 충남 도의사가 충남 도 땅이 적어요? 커요? 그렇죠? 그 시군이 많잖아요. 그때 시군별로 도의사가 어떻게 현지상을 잘 알겠어. 그래서 이 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지만은 현지상을 잘 알고 있는 시장수가 계시기에 시장수한테 미리 의견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과 시도사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심의 전에 바로 시장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흐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 보시면 개발행 허가를 제한했다면 고시합니다. 조시할 때의 제한적은 어디까지다? 제한 사유는 5가지 중 이것 때문에 제한한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공, 토토, 물 6개를 제한하고 싶으면 6개 다 고시하면 되고 건만 제한하고 싶다 하면 건만 고시하면 돼요. 제한기한을 이렇게 고시합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는데 하나 다시 왼쪽으로 봐요.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 이거 하나 봅시다. 177페이지에다가요. 177페이지에다가 하기보다도 176페이지에다가 176페이지 보면 아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셨다고 그랬죠? 저기 박스에 보면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도도직에 대해서는 바로 몇 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연장하셨다고 그랬나요? 아니, 연장 기간은 2년이. 그때 기간만 연장하고 싶다. 그때는 국장은 중앙도시의 심의 거칠 필요 없다. 또 시도사, 시장수도 지방도시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그것도 받으세요. 박스에 보면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심의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아니한다. 심의는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잠시 쉬었다가 178페이지 보겠습니다.